안녕하세요. 정담의 서브컬처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프라모델 하나 살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쿠크루스 도안 섬의 건캐논입니다. 박스 아트가 이렇게 생겼네요. 일반판으로 발매되었고요. 박스 측면을 보면은 이 건프라의 기믹들 완성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오리진 기준이죠. 104번기 카이 탑승기 구현할 수 있고 109번기 하야토 탑승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이한 거는 이제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가 달려 있고 카이 탑승기와 하야토 탑승기가 이렇게 무장으로 구분되는 일은 없었는데 새로 설정이 들어왔네요. 원래 이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는 꽤 오래됐죠. 오래전에 건캐논을 양산기 설정을 붙이면서 양산기들은 이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가 장비된 기체들도 있었다. 그런 설정이었었는데 카이 탑승기와 하야토 탑승기를 구분하는 이런 설정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네요. 일단은 이렇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 탈거 다 완료했고요. 2차 니퍼 작업까지 모두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벌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은 이렇게 팔 같은 거 이런 거는 미리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조립 과정을 두 번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설명서를 한번 보죠. 네, 설명서 앞면에도 이렇게 멋지게 박스 아트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자, 뒷면에는 페인팅 그리고 마킹 가이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혹시 모를 캠페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요거 잘 가지고 있어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쿠폰이 이렇게 있고요. 복사 불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매자들 한정으로 뭔가 어쩌면 할지도 모른다.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언제나와 같은 정오표, 부품도 뭐 조립 시 주의사항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몸통 모듈과 헤드 모듈 조립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하복부 팔 이렇게 조립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과 다리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리 그리고 결합 사지 결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컬러로 인쇄되어 있는 설명서 부분인데요. 백팩과 무반동포 그리고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백팩 백팩까지도 아예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같은 경우는 백팩은 같은 기존의 백팩을 사용하는데 포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꿔다는 형식이었다면 이 오리진 버전에서는 백팩 자체도 같이 바뀌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체하는 방법
돼 있고, 빔 라이플, 스나이퍼 라이플이죠. 이것도 오리진 디자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체 설명과 포징, 기믹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설명서 살펴봤습니다. 몸통 부분을 맨 처음에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잉여 부품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오리진 버전의 건캐논 초기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키트여서 잉여 부품이 좀 남는데요. 근데 생각 외로 또 많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규 조형입니다. 그러니까 런너 한 장, 프레임 쪽 관련해 가지고 런너 한 장 제외하고는 전부 신규 금형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네요. 그 하복부에 그 노란색 포인트 들어가는 부분에 그 동그란 부품 되겠고요. 이 두 개는 아마 실드 부분인 것 같아요. 실드 쪽에 사용하는 부품인 것 같고, 다리 프레임, 건캐논 초기형 보니까 팔의 하박 부분이 3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남습니다. 아마 그게 건탱크에 들어가는 그 미사일 런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탱크 팔 아시죠? 매니플레이터가 달려있지 않은 그 팔이 따로 이렇게 제공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박만 따로 뺐다 꼈다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 하박에 해당하는 프레임 하나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생각보다 기본이 되는 프라모델이 있음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잉여 부품이 남지가 않네요. 이제 바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리 부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가동부 부품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네요. 뭐 자세히 보면은 알기 쉽지만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좀 알려드립니다. 보면은 형상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접속 부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해서 볼 조인트가 이렇게 앞으로 오도록,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겁니다. 주역기의 상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특이하게 건캐논임에도 붉은색 주둥이 포인트가 이렇게 새로 생겼네요. 자, 이 팔 부품
조립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몰드가 있는 쪽이 있어요. 이 상박 부분, 상박 프레임이죠. 몰드가 있는 쪽이 팔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몰드가 이게 팔의 바깥쪽이고 이쪽이 안쪽이죠. 이렇게 접히는 쪽이니까 몰드가 보이도록 결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몰드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팔꿈치 커버가 끼워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팔꿈치 커버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몰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몰드가 들어간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팔 부품에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팔의 하박 부분 이렇게 조립해야 되는데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좀 깎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 외장 부품을 보시면 외장 부품도 이거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은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 그 빨간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 이쪽이 안쪽이거든요. 여기도 이쪽이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꺾인 부분 이쪽을 같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방금 전에 제가 이쪽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직각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짝 이렇게 움푹 들어간 쪽이 바깥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손목 부분에 들어가는 외장 아머도 여기가 이제 손등을 살짝 이렇게 감싸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살짝 이렇게 맞추면서 밀어넣으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이 폴리 부품이 하얀 이유는 제가 다른 여분의 폴리캡 부품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따로 떼어왔기 때문에 요거만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그냥 했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감싸지니까 보이지 않아요. 팔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니플레이터 부분이 좀 작은 느낌이긴 한데 3G였죠. 오리지널 건캐논은 손가락이 3개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5G로 바뀐 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기존에 오리진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오리진 설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손도 보면 굉장히 좀 볼륨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입체감이 있죠. 그런데 뭐 어쨌든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메꿔져 있는 부분은 조금 거슬리네요. 좀 깎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끼워보죠. 자, 이 건캐논에는 이 스탠드용 조인트가 있는 곳을 덮어주는 뭐 그런 부품은 없네요. 좀 뭔가 다부진 건캐논의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동포를 하나씩 꽂아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실린더의 가동, 예, 뭐 별거 아닌데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는, 예, 이런 디테일, 이게 되게 즐겁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카이시덴 탑승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조인트가 이렇게 있고, 이게 백팩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길게 나오는 쪽이, 자, 이쪽 분사구 쪽으로 향하도록 끼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쪽 부품을 끼려고 하면 이게 부품이 구멍이 큰 곳과 작은 곳이 있는데, 이 큰 곳에 이쪽으로만 꽂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걸 가져오면 반대로 해야지만 꽂아지게 되니까, 그 유의해서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동성 한번 보죠. 일단은 팔이 올려지는 거는 이쪽에서 한번 올라가고 여기에서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아주 180도는 아니고 180도에서 살짝 부족하게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리고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은 이렇게 완전하게 접혀집니다. 완전하게 접혀지고 손목도 비교적 넓은 범위를 가지고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주는 것도 꽤 많이 올라가고요. 내려오는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빼먹었는데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도 쭉 많이 나와주네요. 뒤로 가는 거는 뒤로도 들어가지고요. 앞으로도 쑥 나와줍니다. 다리를 드는 건 축관절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서 간섭하는 것 같은데, 이 사이드 스커트가 가동되는 이 부분 때문에 걸려가지고 잘 벌려지지는 않네요. 축관절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동, 다리 축이동이 되잖아. 앞으로 좀 뽑아볼까? 축이동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 같아요. 다리를 다 분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네요. 그냥 억지로 하면은 부러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관절 쪽 부품이 KPS 재질이라 되게 연한 플라스틱이에요. 앞으로 쭉 이렇게 나와주네. 살짝 어색해진다. 이렇게 해도 걸리네요. 다리가 옆으로 펼쳐지는 거는 그닥 잘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축이동을 한 다음에 다리를 들어보자. 들었을 때는 90도에서 살짝 더 가는 정도? 뭐 이렇게 되네요.
다리 가동성은 의외로 좀 아주 좋지는 않다,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자, 다리 접히는 것도 아주 완전 접힘에서 살짝 부족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뒷부분이 허벅지가 좀 이렇게 뒤쪽으로 후덕하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접힘이 안 되네요. 발목은 앞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부려지네요. 그런데 뒤쪽으로는 살짝만 가는 정도. 지금 이 구조물이 기존에 있는 건캐논에는 요 구조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물 때문에 뒤쪽으로는 거의 가진 않습니다. 살짝만 가는 정도. 그리고 양옆으로는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요 발목을 살짝만 빼주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접히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근데 이 각도까지 활용할 정도로 다리 가동성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쏠리고, 이 정도까지, 이 정도는 되네요. 좌우로 휘는 거는 아주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 안쪽에서도 한번 되고 이쪽 조인트에서 한번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구부러지게 되죠. 근데 단점이 이제 이게 완전히 끼워져서 이렇게 발 뒤꿈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안 된다. 뭐 마치 리미트처럼 작용을 하네요. 자, 항상 하는 걸 한번 해보죠. 무릎 앉아. 얼마나 자연스럽게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되겠지. 아주 가볍게, 접지력도 아주 우수하게 착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땅바닥에 정확하게 딱 접지가 되면서 착 내려앉아요. 그리고 앉아 했을 때 몸통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뒤로 이렇게 뻗대는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관절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릎 앉아가 구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하네요. 네, 여기까지 건캐논 쿠크루스 도안의 섬 버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품질은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인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흥미가 생기신다면 한번 나중에 재판 때 구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